예,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번에서 거주하고 있는 17년차 호주 이민 법무사 송주연입니다. 네, 2023년 5월 5일 날 미니스터 길즈 앤 웰즈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노인관리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 에이지드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발표하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이지드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SS 비자가 있죠.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취업 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는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과연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특정 산업 분야에 있는 고용주와 호주 정부 사이의 계약서, 협의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기간은 5년 동안 유지가 될 거고요. 레이버 어그리먼트 자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특정 산업 분야는 에이지드 케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정 분야로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셨던 분들의 분야를 보면 뭐 홀티컬처라든지 뭐 밋 인더스트리라든지 육가공이죠. 그다음에 뭐 릴리저스 종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언급한 TSS 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에이지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조금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S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업 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TSS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그래서 그 취업 비자에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TSS 비자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폰서십 첫 번째, 그다음에 노미네이션, 그다음에 비자 신청서, 개인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스폰서십이나 노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스폰서십은 이제 법적으로 뭐 회사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뭐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스폰서십을 승인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노미네이션은 그 비즈니스 안에서 필요한 직군이 무엇이며 그 직군이 왜 필요하며 그 직군을 채워질 수 있는 그 피고용인은 어떻게 해서 채워지지 못했는지, 호주 내에서 왜 채워지지 못했는지, 고용에 대한 거를 고용주가 그 포지션을 채우기 위해서 레이버 마케팅 테스팅을 했는지 이 부분을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를 내서 얼마만큼 트라이를 해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자 신청자이신 여러분들이 비자 조건을 충족을 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업 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에이지 케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앞으로 이 협의서를 이용해서 자격 조건이 되는 해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해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직업군들은 무엇인지 발표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군은 첫 번째 Nursing Support Worker 라고 해서 보통 간호조무사, Assistant in Nursing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Aged or Disabled Carer, 요양사라고도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Personal Care Assist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만 현재 지금 이슈가 되는 Aged Care Industry Labor Agreement로 인해서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 3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레지스터 너스 또는 인몰 너스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우리가 얘기하는 호주 교용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자격 조건이 되는 인력을 호주 내에서 고용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좀 전에 TSS 취업 비자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첫 번째 스폰서십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노미네이션 단계가 있고 이 노미네이션 단계에서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슷하죠. 왜냐하면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에이지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기본적으로 TSS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반드시 처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단계인데 관련 산업조합, 여기서 이제 유니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니온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해야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부만 하면 되냐? 쉽게 이 에이지드 케어 관련된 비자를 받을 수 있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과 양해각서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냥 학교만 졸업한다고 해서 그 과정만 이수한다고 해서 쉽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유니온은 무엇이냐? 그 말씀드린 유니온은 어떤 곳이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곳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특별히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온은 Australian Nursing Midwifery Federation 있고요. 헬스 서비스 유니온이 있고요. 유나이티드 워커스 유니온이 있습니다. 자, 이 유니온들과 MOU 체결이 되면 고용주들은 우리가 여기는 고용주들은 에이지드 케어 프로바이더였겠죠. 그 기관들, 뭐 요양소나 뭐 헬스케어 센터나 뭐 이런 데겠죠. 이런 이민성의 레이버 어그리먼트 요청을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기 위해 정보는 각 유니온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헬스 서비스 유니온의 경우는 이미 템플릿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은 뭐 자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다든지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비자 신청자 분들의 자격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셔갖고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협약서를 통해 받는 비자는 TSS, 저희가 서플러스 48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자이고요.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물론 고용주가 무조건 4년까지 비자를 해줘야 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의 비자 기간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자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2년 비자를 홀드한 이후에 2년 이후는 ENS라는 고용주 후원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간소화된 비자 노미네이션과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비자 신청서를 이제 심사하겠다 이런 게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비자에 비해서는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일 것 같은데 학위 이수 위에 그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82 비자는 현재 최소 2년 경력 또는 관련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뭐 관련 학위가 없다면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그 기본 조건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와 다르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비자 신청 조건에서 관련 학위 이수가 있다면 그 이후의 경력은 필요치 않다라는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다문화 에이지드 케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낮은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 연봉입니다. 지금 오늘이 7월 1일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찍고 있는 날짜가. 근데 오늘부터 그 482 비자 관련해서 최소 연봉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7만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이지 케어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연봉은 51,222불 이렇게 또는 호주 이제 시장 급여율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마켓 셀러리 요거 중에 높은 것을 택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오늘부터 인상되는 연봉은 해당되지 않는다. 에이지 케어는. 네. 에이지 케어 워커로 TSS 신청할 때 학위, 경력,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필요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사항에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서티피켓 3 뭐 호주 학위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QF Certificate 3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관련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관련된 학위라는 거는 제가 이제 유학원에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코스 이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Certificate 3 in Individual Support라든지 뭐 Health Service Assistant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수한 경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해당 학과 Cert3를 이수한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별도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취업비자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482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학위가 있다면 2년 경력이 필요하신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에이지드 케어 쪽으로 지금 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 쪽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학위가 있다면 별도의 경력은 필요 없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호주에서 1년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학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가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호주 내에서의 얘기입니다. 지금 호주 외에서, 해외에서 내가 학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학위로 그러니까 학과가 유사한 학과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가지고 계셨을 경우 그런 것도 이제 호주에서 Certificate 3 이상에 상응하는 학위가 되어야겠죠. 그런 분들,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회복지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다. 이런 분들은 지금 해외 학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는 학위 없이 해당 직업군으로 풀타임으로 1년 경력이 있다면 그게 대체는 가능은 합니다. 단지 이 경력이라는 거는 지난 5년 중에 1년의 경력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학위가 해외에서 있을 경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한국에서의 학위가 있다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기술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주 내에서 관련 학위 Certificate 3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또는 관련 학위 없이 호주 내에서 1년 풀타임 기준으로 경력이 있다면 학위 없이도 경력으로만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 포함해서요. 관련 학위가 있거나 또는 풀타임으로 경력이 있다면 반드시 기술심사라는 것을 통과해야 한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IELTS 기준으로 5.0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른 영어 시험으로 할 수 있거든요. 뭐 PT 많이 보시죠? 그다음에 OET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뭐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